저는 개원 한 23년 차고요. 디지털을 시작해서 가이드 수술을 한 지는 한 7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15년 동안 했던 시절보다 그 디지털을 접하고 가이드 수술을 하고 7년 동안 한 세월이 이제 치과 의사로서 훨씬 즐겁고 좀 여러 가지로 재밌게 보낸 시절인데, 그 이유가 이제 오늘 같이 얘기 나눌 발치 즉시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그 수련 받지 않은 일반 GP로서 개원이에서 정말 평범한 그냥 어려운 케이스 못하는 그런 치과 의사였다가, 지금은 이제 이렇게 가이드 수술하면서 예전에는 할 수 없었던 케이스들을 많이 하게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그걸 한번 같이 나누고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하는 거니까 편안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제가 그 발치 즉시는 저는 다 오픈 멤브레인 테크닉으로 합니다. 모든 케이스를 다 오픈해서 하는데, 일단 먼저 그 일반적으로 제가 하는 발치 즉시 케이스를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디오에서 새로 나온 GBR 스프를 이용해서 하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케이스 보여드릴게요. 14번 이제 파절돼서 오셔가지고 발치 즉시 이제 하려고 하는 케이스고요. 네, 이제 지금 발치 즉시에서 제일 그 어려움은 이 가운데 화면에서 저 치아가 발치가 되고 발치와가 이제 완전히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내가 원하는 위치는 가운데니까 사선에다 드릴링을 하다 보면 대부분 그 드릴이 미끄러지거나 그래서 원하는 위치에 임플란트를 식립하지 못하는 게 핵심인데, 네, 근데 디오의 그 가이드 시스템에서는 제일 제가 이제 좀 잘 쓰고 있는 거는 메탈 슬리브가 있고 거기에 입점용 드릴 할 때 튜브를 하는 그 시스템에서 그 첫 번째 드릴만 잘하면 발치 즉시를 아주 쉽게 잘 하실 수 있다. 저도 이제 그걸로 인해서 많이 이제 하게 됐고요. 이제 보시면은 상하기든 하하기든 대부분 이렇게 버칼로 치우쳐 있는 경우가 한 60, 70% 되니까 실제로 발치를 하면 여기 발치와가 대부분 이렇게 사선으로 돼 있고, 아까처럼 내가 원하는 위치는 항상 저 사선의 한 가운데쯤 드릴링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제가 이제 이거 영상 보여드릴게요. 이제 요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케이스 실제 수술 하는 과정인데요. 예전에는 하여튼 제가 발치 즉시를 웬만해서는 잘 못했습니다. 그리고 환자를 다른 대학병원에 보내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전 자신이 없으니까 그랬었는데, 일단은 여기 좀 긴 과정을 지내보시고 여기 좀 넘어갈게요. 네, 저는 이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오픈 멤브레인 테크닉으로 모든 발치 즉시를 하기 때문에 플랩을 이렇게 살짝만 뼈가 보일 정도만 살짝 제치고요. 여기 이제 염증 제거하는 과정이고, 네, 아까 제가 설명드린 이제 다들 잘 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가이드 끼고 요 메탈 슬리브에다가 이 튜브를 낀 상태에서 첫 번째 드릴링을 할 수 있다는 게 발치 즉시 제일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 S키트라고 디오에서 새로 나온 그 키트에는 이따가도 보여드리겠지만 이제 그 이니셜 포지셔닝 드릴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뾰족한 드릴을 하나 새로 나왔어요. 그래서 더 그 아까 경사에서 정확하게 드릴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2.0에서 저 메탈 슬리브의 튜브가 정확하게 그 공차를 줄여가지고 정확한 위치로 드릴링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릴링 하는 과정은 좀 넘어가고요. 네, 깨끗하게 염증 제거하고 픽스처도 어쨌든 저렇게 딱 가이드가 잡아주고 그 가이드를 잡으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해보면 엉뚱한 위치로 들어갈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가끔 있기도 하지만 거의 없고요. 이런 식으로 딱 잡아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이 픽스처는 넣었고요. 이제 물론 이제 발치 즉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보고서는 더 서브로 집어넣고 싶으면 집어넣어도 되겠죠. 그 과정이고요. 이제 픽스처는 다 넣고 그 리식 과정입니다. 이제 커버 스크루로 잠그고 이제 일반적으로 제가 많이 했던 방식이고 커버 스크루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뼈 이식을 하고 네 이렇게 이제 멤브레인으로 이식한 뼈 위를 덮고 이제 수처를 하는 이런 과정이죠. 뭐 많이들 하시고 저보다 잘 하시는 원장님도 많이 계시겠지만 어쨌든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네 멤브레인 이게 뭐 많이 하면은 쉬운데 처음에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게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넣고 이제 수처를 합니다. 근데 저는 전혀 릴리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보면 네 이렇게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멤브레인으로 이제 수술을 끝내고 나는데 이렇게 수술을 끝내고 나면 이거 수처도 복잡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걸 클로징을 안 시키기 때문에 그냥 되는 데까지만 적절한 수준으로 당겨서 수처를 하고 끝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일반적으로 했던 오픈 멤브레인 테크닉으로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영상을 보셨고, 제가 여기서 아까 설명드린 게 이 드릴이 요번에 이제 새로 나온 건데, 이니셜 포지셔닝 드릴. 예, 요게 이제 추가가 됐는데,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제 맨 왼쪽이 기존의 2.0 드릴이고, 가운데가 린더만 드릴이고, 이제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이 요번에 나온 드릴인데,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발치 즉시에서 이 경사면에, 이게 하여튼 이게 제일 포인트입니다. 경사면에 미끄러지지 않고 드릴링을 하는 건데, 아까 그 메탈 튜브 꽂고 첫 번째 드릴을 저 포지셔닝 드릴링으로 한 2-3mm 정도를 드릴링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저 왼쪽에 있는 2.0 드릴을 내가 원하는 길이까지 드릴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 드릴링인데 그리고 그 케이스에 따라서 지금 원래 디오 써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이 본 플래트닝 드릴이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여가지고 스탑이 없어가지고 이 빗금으로 보면서 제가 알아서 9.0, 10.5, 12 이렇게 했었는데 요번에 9.0, 10.5, 12가 아예 스탑이 딱딱딱 생겨가지고 제가 정한 옵셋에 따라서 드릴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와서 이것도 되게 편하고요. 그리고 절삭력이 엄청 좋아져서 예전에 그 본 플래트닝 드릴은 있으나 마나 했거든요. 그래서 쓴 적이 없는데 요거 나온 다음부터는 아주 잘 쓰고 드릴이 실제로 엄청 잘 됩니다. 그래서 사실 발치 즉시 케이스에는 뻥 뚫려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거를 본을 플래트닝 할 일이 별로 없긴 한데 가끔 또 꼭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것도 되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게 이번에 새로 나온 거고요. 네, 식리프의 이제 파노라마 사진이고 CT를 보면 아까 그 발치하고 나서 경사에 정확하게 드릴링이 돼서 임플란트가 식립된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 다음날 이제 드레싱 하는 거고 지금 보시면 이제 스티치아웃 할 때 사진인데 중간에 저 노란 거는 멤브레인입니다. 그러니까 오픈되어 있는 상태고 저는 이제 이게 클로징을 안 하니까 항상 염증 때문에 현재 그 무조건 뼈는 다이오스랑 다이오 가이드 두 가지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싼데 저는 환자한테 돈을 받습니다. 비싼 만큼. 네. 그래서 왜냐면은 이제 이 발치 즉시를 원장님들이 수월하게 하시게 되면 환자한테 좀 당당해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다른 데서 못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면은 저는 이제 그 디지털 하고 나서 제일 좋았던 게 그거거든요. 원래는 제가 못해서 보냈었는데 이제는 다른 데서 못하는 사람이 저한테 와서 하게 된 게 저는 제일 재밌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이 가이드 수술에서 좋은 거는 이제 2차 수술할 때 인시전을 하지 않고 아까 영상에서 보였던 그 가이드를 다시 낍니다. 그래서 펀칭만 하면 커버 스크루가 짜잔 하고 나오니까 인시전을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바로 2차 수술하는 날 저는 무조건 고정력이 나오면 스캔바디 연결하고 다 스캔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펀칭만 하면 블리딩이 거의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서 최종 보철을 하고 네, 파노라마 사진입니다. 자, 요게 제일 중요한 거는 스캔 데이터하고 CT 데이터가 정확해야 됩니다. 그거는 너무 기본적인 건데 생각보다 간과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특히 발치 즉시에서 왜 그게 중요하냐면 오차가 많아지면은 제가 원하는 위치에 절대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발치가 이미 된 상태고 뼈가 넓은 경우에는 좀 오차가 있어도 크게 지장이 없지만 발치와에서 발치 즉시를 할 때는 정말 스캔 데이터랑 CT 데이터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원장님 다시 한번 그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전치부 같은 경우도 이렇게 프랙처 돼서 오신 건데 네, 아까 그 영상하고 거의 뭐 비슷하죠. 임플란트를 식립을 합니다. 대부분 팔라탈 쪽으로 넣기 때문에 이제 버칼 쪽에 아시다시피 저기 혹시 오늘 핸즈온 뭐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다 팔라탈 쪽에다가 전치부 케이스도 드릴링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오픈 멤브레인 테크닉으로 하면 3개월 후에 이렇게 부착 시운으로 전부 다 특별히 제가 소프트 티슈를 컨트롤하지 않아도 오픈 멤브레인으로 해서 성공만 되면 다 이런 식으로 되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가이드로 펀칭만 하면 이런 식으로 블링도 하나도 안 되고 네, 스캔 바디 연결하고 네, 이렇게 해서 보철 네, 마무리하는 네, 이렇게 사진 하나 보여. 이제 오늘 뭐 디오에서 그 발치 즉시 쭉그 솔루션 중에 그 사실 멤브레인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특히 바이오 가이드는 요만한 거 하나에 뭐 한 20몇만 원씩 하는데 이 GBR10%라고 그 멤브레인을 대체하는 게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한 3개월 전에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쓴 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제가 일부러 이 케이스 처음에 보여드린 게 아니라 오픈 멤브레인으로 멤브레인을 써서 하는 걸 먼저 보여드린 것이 그 이유인데요. 일단 35번 이제 보면 이거는 그 GBR10를 쓴 건 아닌데 그냥 같은 환자라서 좀 보여드린 거예요. 버칼 쪽에 하악도 이렇게 버칼 쪽에 있는 경우가 많죠. 제가 디자인은 한 가운데다가 하고 네, 실제로 이제 수술 후에 CT를 찍은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35번은 먼저 했고 이제 또 며칠 있다가 36번도 뭐 하자 그래가지고 똑같이 저 가운데다가 네, 저렇게 디자인을 하고 이제 실제 발치를 하고 밑에 보면은 임플란트 저 위치에 들어가고 네. 근데 요거는 제가 처음으로 요 GBR 스크루를 사실 이게 예전에도 있었는데 디오에서 처음 나온 건 아닌가 봐요. 근데 뭐 하여튼 써보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버칼 쪽에 막 뼈가 많이 녹은 케이스는 제가 쓰기가 겁나가지고 월은 다 있고 예. 발치 그 한 치아들이 지금 저기 디지토 링구알 루트까지 있어가지고 이제 임플란트를 넣고 비어있는 공간은 많아서 그렇지만 월은 충분해가지고 한번 시적해보고 네, 이제 뼈 이식 한 다음에 넣고 네, 이제 여기를 잘 보셔야 되는데 아까 이제 멤브레인을 했을 때보다 제가 더 편하게 수처를 할 수가 있고요. 멤브레인은 해보셔서 알지만 아까 이렇게 넣다가 수처하다가 잘못해서 멤브레인 딱 찝으면 쑥 빠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짜증 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럴 일이 없어요. 왜냐면 메탈을 손으로 꽉 조여놨기 때문에 편하게 수처를 할 수 있고 이게 오픈 멤브레인 테크닉이니까 그냥 당겨지는 데까지만 수처하면 되고 수처 테크닉도 뭐 복잡할 게 없고 전부 다 그냥 인터럽티드 수처로만 하면 되는 거죠. 저기 디스탈 쪽에 보시면 그대로 다 노출되어 있는 느낌이잖아요. 이거 한번 저도 사실 뭐 이게 염증이 생길지 뭐 어쩔지 모르겠지만 일단 시도를 해봤고 네, 식립 후에 이제 이렇게 스크루가 들어간 거 보이시죠? 이게 이제 2주 후에 스티치 아웃 할 때 사진입니다. 저 뒤쪽에 뻥 뚫렸던 것도 그러니까 이 오픈 멤브레인 테크닉의 장점은 이 중간에 전부 다 부착 치은으로 찬다는 거잖아요. 3개월 후에 사진을 보면 이렇게 됐어요. 저 완전히 예쁘게 저는 특별히 한 거 없고 그냥 대충 꺼내놓고 했는데도 네, 그래서 일단 이 GBR 스쿨가 해보니까 멤브레인 비싼 멤브레인을 대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처가 너무 편해요. 멤브레인 막 넣는 거 조심스럽게 수치할 필요가 없이 수치하는 시간이 예전에 10분이었다면 한 2분 이렇게 확 줄어들더라고요. 3개월 후에 이렇게 그 또 하나 좋은 거는 멤브레인으로 하면 여기가 다 치은으로 차서 아까처럼 펀칭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일부가 이렇게 항상 남아 있어요.
아물지 않는. 그래서 위치 찾기가 너무 편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펀칭을 할 필요도 없고 마취도 안 하고 이 중간에 약간 홀처럼 보이는 데 있잖아요. 그냥 거기 그냥 바로 쫙 이렇게 해서 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캔 바디 바꾸고 바로 스캔해가지고 이제 앞에 35번하고 같이 고철을 마무리한 케이스입니다. 계속 이 환자예요. 이 환자가 계속 있어가지고 16번도 이제 하기로 해가지고 요거는 모양을 보시면은 모양이 좀 GBR 스크루 모양이 동그랗지 않고 약간 모양이 다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이 있어요. 그 뼈의 상태에 따라 약간 옵션이 있어가지고 요거는 요게 더 적합할 것 같아서 요걸로 한번 해봤고요. 마찬가지예요. 진짜 그냥 거의 당겨지지 않은 채로 대충 막 수쳐 뭐 하면 되잖아요. 뭐 X로 하든 이렇게 하든 해가지고 너무 편해요. 신경을 안 써도 돼요. 멤브레인 빠질까봐. 이렇게 지금 약간 한쪽은 있고 한쪽은 없는 이쪽이랑 다르죠. 이쪽은 원이고 저쪽 날개가 없잖아요. 저기 뼈가 좀 있어서 걸리적거릴 것 같아서 이제 이런 걸 고른 겁니다. 이제 모양을 보면 이렇게 요 모양을 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장님들이 이제 골라서 동그란 것도 있고 뭐 직사각형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골라주시면 되겠고 이제 2주 후에 스티치아웃 하는 겁니다. 한번 다시 전 수술하는 날 이렇게 돼 있었어요. 2주만 지나도 좀 아물기 시작하죠. 이게 아까 수술은 14번이었는데 이거는 16번인가 그렇거든요. 17번만 돼도 이거 멤브레인 놓고 수치하는 게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막상 해보면. 근데 너무 편해요. 이렇게. 이분은 아직 고철 안 해, 아니, 여기는 아직 고철을 안 했는데 이쪽 고철 사진 찍으면서 같이 나온 거고요. 또 다른 케이스 또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한두 개 하다 보니까 멤브레인 아끼고 수쳐도 편하고 재밌어가지고 이제 웬만한 케이스는 다 이제 이걸로 하게 됐어요. 그래서 36번도 이제 발치 즉시인데, 네. 이렇게 디자인하고 여기도 보십시오. 여기가 이렇게 경사가 있고 저길로 드릴링 해야 되고 저쪽은 좀 뼈가 있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본 플래트닝 드릴링도 좀 필요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있으면. 네, 그래서 이렇게 보리식하고 또 GBR 스크루 또 넣고 네, 저렇게 그냥 다 뚫리게 수쳐해놓고 이렇게 지나면 아물고 한 달 후에 한번 체크를 했는데 이분은 좀 그 버칼 쪽으로 저 GBR 스크루가 이렇게 뚫려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상하다 하고서 빼보고 다시 넣으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뭐 특별한 처치를 한 건 아닙니다. 그냥 그 소프트 티슈가 알아서 이렇게 자리를 잡는 거죠. 2달 정도 지나서 스캔 바디 연결하고 역시 제가 뭐 궁금해서라고 써놓은 게 이분 뼈가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저 뒤쪽이 잘 됐나 했더니 뭐 별 문제 없이 그 발치한 데 있잖아요. 여기 잘 뼈 이식한 거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최종 고철까지 한 거고요. 요거는 이제 26번인데요. 여기 이제 CT를 보면 메지어 보칼 루트는 뭐 에이펙스에서 3mm 정도 위로 완전히 거의 다 녹았고 팔라탈 루트도 그렇거든요. 이제 디자인한 거 보시면 여기밖에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CT 데이터하고 스캔 데이터가 정말 중요한 게 여기다 정확하게 안 들어가면 이 임플란트 식립 못하거든요. 발치 즉시로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1mm만 버칼로 가거나 1mm만 팔라탈로 가도 그냥 절로 가버립니다. 이렇게 쑥쑥 빠져버립니다. 정확하게 여기다가 드릴링을 해서 여기다가 임플란트를 넣으려면 스캔 데이터와 CT 데이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거기서 틀어지면 아무리 뭘 해도 그 다음에 이런 케이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저 브릿지 뼈가 저 중간에 있는 저기다가 딱 과연 이런 거가 될까? 저도 이제 환자한테 얘기합니다. 이거 못 할 수도 있으니까 뼈 이식만 할 수도 있다고 미리 설명을 다 합니다. 항상 그 실패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미리 얘기를 해야 되니까 발치 후에 보면은 그 메지어 보칼 루트 쪽에 다 뚫려 있죠. 임플란트 지금 식립했어요. 딱 그 위치에 그대로 딱 들어갔어요. 거기 지금 버칼 뚫린 데랑 팔라탈 뚫린 데 그 사이에 뼈에 딱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뼈 이식하고 여기는 이제
그 전까지는 월은 다 있는 케이스만 했다가 이제 좀 자신이 생겨가지고 이 월이 없는 케이스도 이제 한 거죠. 그래가지고 버칼 쪽에는 멤브레인으로 덮고 예, 교환면만 GBR 스크루를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네, 스루 CT 보면은 네, 여기 보시면 정확하게 저기 딱 저 위치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정이 됐겠죠. 그렇지. 네, 술 전에 디자인한 거랑 수루에 제가 비교한 사진 CT 위치를 보시면 2주 후에 이제 스티치아웃 할 때 모습이고요. 한 달 지나니까 이렇게 사실은 이 정도면 염증이 굉장히 심했던 케이스거든요. 버칼, 팔라탈 전부 다. 그래서 그래도 뭐 적절하게 살이 다 아물고 전부 다 부착치유로 다 아물고 3개월 후가 되니까 저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스크루 홀이 안 보이니까 살짝만 펀칭 해가지고 홀만 노출시켜가지고 살 풀어가지고 GBR 스크루 빼고 다시 스캔 바디 넣으면은 이런 식으로 시간이 30분밖에 없어서 말을 좀 빨리 하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3개월 후에 CT 찍은 거 보시면 이게 위에 거는 수술 당일, 밑에 거는 3개월 후에. 저는 전부 다 커스텀하고 지르코니아를 하니까 커스텀하고 지르코니아 최종 보철로 해가지고 여기 이제 GBR 스크루입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건지 이제 뭐 좀 다시 해가지고 더 좋게 나온 건지는 전 잘 모르겠고. 근데 이제 요거는 뭐냐면 발칙 케이스가 아닌데 이 GBR 스크루를 좀 재밌게 써본 케이스인데요. 이제 보시면은 26번, 7번 발치해야 되고 이제 이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뭐 이거는 사학동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여기 보시면은 발치하고 난 데가 너무 뼈가 없잖아요. 그래서 막상 식립하는 날 보니까 임플란트가 그냥 핑핑핑핑 돌아요. 뼈 안에서. 그리고 핀셋으로 잡으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학동은 살짝 뚫렸어요. 들어갈 것 같잖아요. 사학동으로. 겁나가지고 GBR 스크루 생각이 나서 이거 큰 거를 대가리 큰 거를 딱 해가지고 뼈에 걸려서 더 이상 안 들어가게 그냥 넣어놓고 환자한테는 이거는 사학동에 이제 빠질까봐 넣어놓은 거고 환자한테는 실패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뭐 아주 운이 좋게 3개월 후에 보시면 이게 딱 걸려가지고 여기 보면 사학도 약간 뚫렸거든요. 그래서 졸로 혹시나 쏙 빠질까봐 그렇게 해놓은 거고요. 근데 3개월 후에 했는데 희한하게 잘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에 GBR 스크루 안 했으면 저는 이거 임플란트 뺐을 거거든요. 빼고서는 뼈 이식만 하고 다음에 했을 텐데 그냥 뭐 혹시나 하고 했는데 붙어서 되게 좀 신기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요렇게도 GBR 스크루를 한번 응용을 해가지고 써봤다는 거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요.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